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이제 소위 말하면 보수 세력 다 뭉쳐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당장 고발 당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뭐 이게 유영아의 무슨 모략이네 뭐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들은 소위 말하면 보수가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서 선거 치러가지고 이겨내겠다는 어떤 의도가 있든 간에 시그널인 거잖아요. 아니 지금 현재 구도를 여러분들 들여다보세요. 이제 홍준표 뭐 누구야 김태호 뭐 이런 친구들이 갈라져 나가가지고 회방을 놓지 않는다면 모든 선거구가 지역구에서는요 미래통합당 한 명 나옵니다. 보수 우익에서는.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섬찟한 일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그 정의당은 어떻게 해서든 더 지역구를 많이 낸다고 하고 심지어는 또 정의당만 내겠어요? 민중당 이런 데도 울산에서 내고 막 이러겠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소속은 안 나오겠습니까? 무소속도 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준 데는 그나마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누구 하나라도 나오면 그러면 그 구도가 완전히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투표장을 열어가지고 몇 장 차이로 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이들이 이상하게도 그냥 자발적으로 잘 그렇게 우리는 지역구에서 후보 안 낼게 니네들은 비례에서만 낸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왜 갑자기 박근혜가 등장했어. 모든 그런 그 모이는 힘을 갖다가 전부 탄핵 세력으로 몰아가게 되는지 예. 그런 자충수가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칠푼이가요. 예. 칠푼이가 굉장히 큰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선거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선거 운동하잖아 지금. 예, 그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그럼. 그래서 피선거권 없는 분, 그 사면 다 받아야 되는 분은 사실 어떤 선거에 있어서 직접적인 선거 동료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최민희 의원도 그런 표현은 노골적으로 못 하시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피선거권이 없으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뭐 득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저는 일단은 박근혜한테 유영아가 제2의 최순실일까요? 그런 아주 원초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갑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유영아는 그냥 따까리? 그냥 전도사? 자기 그 뭐라고 해야 돼? 자기 지분을 열심히 챙기는 사람이에요. 저번에 생각해보니까 유영아한테 돈 줬다가 다시 반환받았지. 예, 그때 45억인가. 예, 맞아요. 근데 그냥 자기 지분 챙기는 사람이 이 사람은 솔직히 짧은 생각으로 지금 박근혜의 그 친필 서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당선증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당선증. 여기에 친필 편지가. 자, 봐라. 박근혜가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난 무시할 거야? 나밖에 얘기 못해 지금.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게 당선증이야. 혹시 최순실이가 감옥에 나와갖고 유영아 그 저기 가면 쓰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요. 이 당선증을 흔드는 순간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타겟이 생겨버렸죠. 정말 자유한국당 이름을 버리고 거기다 미통당으로 하면서 온갖 쇼지를 다 했는데 자 다음 주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내가 예언컨대 지금 현재 미통당 지지율 더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당연하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합리적 보수와 중도였던 사람, 예를 들어서 여기 미통당에 건너간 사람 중에서 내가 진짜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장진영 변호사라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비서실장하던 손학규 내가 나 잘 알다. 지난번 진짜 내가 그 사람 잘 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양반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난 얼마 전에도 만나가지고 참 진짜 아주 근데 솔직히 이런 국면이 되지 않았으면 거기 안 갔을 거라고. 근데 어쨌든 거기 들어갔어.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을 받아보겠다고 하는데 의원을 못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근데 봐봐.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 친구를 지지했던 그 지지 세력들이 박근혜의 당선증을 흔들고 다니고 박근혜의 유지에 따라서 우리 모두 통합하자 그러면서
저 조원진 뭐 홍문종이 다 들어오는 그런 당을 지지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 근데 더군다나 지금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게요. 예전에 뭐 DJ나 YS처럼 그럼 뭉쳐지는 게 아니야. 박근혜 따위가 정치권 내에서의 박근혜의 위상이 있던지는 확실하게 있는 게 김무성의 변화를 보면 합니다. 그렇죠. 김무성은 탄핵에 찬성했었고 자기 세력을 이끌고 바른정당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하냐, 박근혜 참 위대한 분이고 훌륭한 분이고 원래부터 애국자셨다라는 걸로 퉁치고 넘어가려는데 그 기분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자기가 그 지난번 선거 때만 하더라도 그 인감 들고 뛰어가지고 뭐 도장 들고 나르샤 이것 찍고 있었던 그 촌극 벌였던 주인공인데 다시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박근혜 당. 그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합리적인 중도거나 아유 이 새끼들 그렇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네라고 욕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어제 그 황교안이 같은 경우는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지. 근데 그러니까 워딩이 업어보지.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거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황교안의 감각이 있다는 건 정말 전 깜짝 놀랐어요. 설마요. 딱 하나. 어. 뭘로 했느냐? 원래 통합할 때는 비율 같은 거 안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다 그런 들어오는 거지 보장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 정도 욕심이 있다는 걸 드디어 드러내는 거야. 안 그러면 지금 당장 바깥에서 조원진 무리들이 비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장 공천을 멈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와라. 다시 한번 조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뭘 주는 게 없어요. 이현주 컷오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래를 위한 전진 4.0이라고 긴 이름의 당을 갖고 있다가 깃발까지 흔들고 들어왔는데 지금 딴 데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억중 메시지가 쌩까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들어와서 머리채 붙잡고 싸우는 일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밖에 외곽에 있는 뭐 조원진이라든지 김문서 이런 사람들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왜냐? 진짜 박근혜를 구하고 싶은 애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하지. 자기 각자의 지분을 갖고 돈벌이나 박근혜 이런 거 팔아서 연연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애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박근혜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슷한 걸로 이런 거 있어. 문 대통령 지지자인데 이 사람들은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패는 사람들과 비슷한 거 있잖아요. 실제로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을 위하면 이재명도 살살 달래서라도 문 대통령 데리고 위하게 만들면 되는 건데 그런 건 좀 약간 비슷한 게 그 있으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야. 이재명 지지한다면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하냐? 내 말이 제정신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이쪽 뇌가 아주 비어 있는 거지. 그래도 지금 가장 멘붕은 김술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요. 자유한국당의 시절엔 좋았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마음에 안 든다고 나는 자유공화당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데 그날 하필이면 같은 날 편지가 터져갖고 오도 가도 못하게 돼버린 거죠. 원래 다시 합쳐지게 되면 그나마 있던 권력도 하루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힘이라도 오히려 받을 수 있는데 최고위원이니까.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지금 박근혜 파리하면서 장사하던 사람 가운데서 가장 도움이 된 건 홍문종입니다. 홍문종은 사실 친박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조원진 쪽에 손을 들어줄까 했는데 거대 야당을 만들어세요라고 얘기하면서 따르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니까 다들 들어가면서 큰 소리 치고 들어가요. 야, 우리가 들어가 줄게. 박 대통령 보고 들어가 줄 건데 우리한테 지분 얼마 줄까 내놔봐라고 얘기하는 거. 홍문종이 들어갈 것 같아 거기로. 아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갈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근데 안 들어가게 되면 박근혜 패거리들이 나왔을 때 과연 깃발을 들어줄까? 성적이 만든 사람하고 성적이 태극기 든 사람하고 이제 난리치고 서울 부산에서 하던 거리의 진영도 무너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정말 풀어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늘 대통령께서 좀 어떻게 풀어줘서 더 저쪽을 혼란하게 하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명확한 타겟이 생겼습니다. 명확한 타겟과 또 주타방이 생겼죠. 그렇게 되면 정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 정체 속에서 결과적으로 선거의 어떤 마지막 그 뭐 급소를 갖다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만 잘하면 돼. 그렇지. 우리만 감동을 주면서 그러니까 그 플랫폼으로 다 같이 와서 정말 서로 양보하면서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서 그러니까 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황교안이 단견인 건 만약에 어제 그 상황을 반겼다면 정치공학적으로야 얘네들은 딱 거기까지 머물러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저쪽 워딩들이 그래요. 보수가 분열돼 있어 선거에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도 그렇고 그래서 꾸역꾸역 박근혜 배신자인 유승민 얘들까지 다 끌어들였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보수가 분열돼 있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오산이라는 거야. 자신들의 잘못이 없고
지지율을 올리지를 못하고 항상 늘 발목 잡기만 하고 비호감도를 높였던 그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합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게 잘 생각해 보자고. 우리 예전에 지난 총선 때도요. 대개 민주당이 그 보수 계열의 정당을 이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지율로는 되게 이겨본 적이 대체적으로 없어요. 보면 예.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그래도 보수의 표가 기본적으로 평상시 때는 40% 네. 그리고 위기일 때는 콘크리트 지지율 30%가 30%.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완전히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다시 보수 재건이라고 하는 극렬한 발목 잡기로 사실은 자기 매니아층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지금 박근혜가 그런 메시지를 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는 내가 박근혜 찍었던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그럼 걱정이 정도가 아니라 많죠. 환멸. 그런 사람들 이미 빠져나간 게 저는 전체적으로 여론층에서 한 15%쯤은 빠져나가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떡 나서면은 아니 내가 최근에 어. 20대 몇 명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꼴이 너무 밉대. 586 세력들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어떤 마땅한 지분들을 갖다 다 뺏어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대. 그런데 막상 찍으려고 하는데 미통당을 찍자니 껄쩍지근하더래. 근데 그 껄쩍지근한 게 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야 지금. 박근혜 패거리의 잔당들이 여전히 어. 살아남아서 그걸로 이런 끌고 새끼들은 간다. 찍으면 안 되지. 나라를 이렇게 개판 만들고 온갖 개쪽들을 갖다가 줬던 그 말도 안 되는 그 아마추어도 못 되는 그런 탐욕의 무리들한테 내 표를 던진다? 그건 못하겠다. 이런 애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적이라고 해서 박근혜를 찍을 수는 없는 거야. 내 말이요. 그러니까 정치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이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람들이 중도는 없다고 하는 이유가요. 중도는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 있어요. 정치 바깥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보수 진보 사이에 있는 것 같지만 양쪽 바깥에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을 정치로 끌어들이는 과정인데 그게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박근혜 씨가 제가 그래서 그런 음모론을 요즘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가 미래통합당을 망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 타당한 음모론입니다. 그거 진짜 신비 있어 있는데. 망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뭐 한 번 던져가지고 위하는 척하면서 퍽상 망하게 하는 거다.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는 황교안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건 사실이야. 다 책상 입증돼 있던 의자 거야. 하나 안 넣어두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분석한 정도는 유영아가 자기 당선증 하나 받으려고 이 쇼를 하는 바람에 결국 그러면 300 자기는 비례 뭐 하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유한국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이 아주 묘한 그런 그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지층만 바라보게 되면 자기 지지층만 모아주면 이길 거다라는 착각에서 나오는 박근혜는 3년 동안 입 다물고 있다가 자기 재판에서도 얘기 안 하다가 네. 처음으로 얘기하고 육성 카드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유영아가 올라가는 거 저는 그 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박근혜가 지금 던졌던 패가 자기가 선거의 여왕이던 시절에 써먹었을 전략일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국민들이 모든 상황을 겹치면서 탄핵 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내가 투표했어, 그땐 다 했어라고 뻔뻔스럽게 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렇긴 해도 그때 잘못 뽑았어라는 걸로 들어섰던 국민의 변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전략을 펴고 있는 건데 이게 어찌됐건 지금 미래통합당에는 상당히 큰 타격이 될 것이고요. 점수는 떨어져 나가는 게 될 건데 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이때 반박근혜로 돼 있는 누군가 유승민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정치 감각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내가 통합했었지만 거대 야당이란 말도 웃기고 우린 정의를 위해서 가는 거지 지금 탄핵당했던 대통령이다. 내가 진짜 보수고 건전 보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부끄럽다라고 치고 나가면 빙딱이지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니 김용태라도 해야지. 아니 그렇게 했다면 빙딱지. 저기서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네. 3분의 1 정도는 데리고 나올 수가 있어요. 당연하지. 그렇게 되게 되면 정말 중심 세력으로 다음에 새로운 보수로 나갈 수가 있는데 총선 이후를 노릴 수 있는 건데. 유승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비슷해. 분위기를 못 찾고 말도 못하고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정치를 해요. 대충 안 하다가 숨어 있다가 한마디 해가면서 우리 쪽 애들은 뭐 이런 거 나는 참모 쪽이니까. 스타일이잖아요. 맞아. 지르지를 뭐 차라리 이현주가 낫지. 아 진짜로 대장 스타일은요. 좀 우리가 보기엔 꼴 같지 않아도 네. 이현주가 대장 근데 스타일이야. 어저께 유영아가 지를 줄 나오고 난 다음에 어버버 하는 사이에 아무도 지를 수가 없고 다 조용해졌어요. 박근혜가 있잖아요. 나오니까. 진짜 골 때는 거.
제 알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쪽에 얘가 박근혜 박자도 얘기 안 한다. 겁나 많이 지금 페이스북 올려. 그러면서 뭐 코로나 갖고 문재인 정권 씹고 뭐 중국 뭐 혐오 올리고 이런 데는 혈안이 돼 있어. 그런 새끼가 있어? 그런데 이 절대 친구예요. 박근혜 얘기를 안 해. 아, 이명박 때 드셨구나. 한참 그러니까 그 저쪽도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명박 지금도 지지한 사람이 있고요. 박근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개판 5분 전인데 이명박 지지하는 사람은 그 유물론자식으로 모든 게 돈이 최고다. 봐라. 어. 걸어 나오지 않았냐. 6일 만에 부활해서 걸어 나오셨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박근혜 3년째 끽 갇혀있다 한마디 하고 지금 다시 고발당하고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저는 그쪽 이명박 지지자들은 이해해요. 능력을 보여주셨으니까. 대한민국 법질서가 얼마나 손볼 때가 많은지를 느끼게 해줘서 정말 예.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제가. 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자, 이 부분은 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생방송 중이라서. 네. 광산을의 민영배 후보가 경선 탈락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봐도 억울한 상황이에요. 뭐냐면은 이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 가지고 한 후보가 컷오프 돼요. 그 김비호 후보가 그랬잖아. 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봐. 어. 컷오프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상 여론조사랑 다르게 경선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권리당원이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과다 조회한 그 권리당원 명부는 사퇴한 사람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간에.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지금 현재 뽑힌 후보랑 같이 한 캠프를 차려버린 거예요. 스텝 같이 이거 이렇게 함께 한 영입해가지고 거죠. 네. 그러면 굉장히 불공정한 경선을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경기 김포울에도 박상혁이라고 됐는데 이 사람 컷오프 해가지고 잘렸던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1등을 했다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 아니,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따위로 경선을 하면 안 되죠. 박상혁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안철수 지지자였잖아. 이런 경우는 저는 민영배 후보는 재심 신청을 바로 할 거라고 보는데 여기 지금 어. 김포울도 재심 신청해야 돼. 이 사람은 어떻게 잘렸던 컷오프 됐던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 그 자체가 납득을 못해. 그런 상태에서 3인 경선을 4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4인에서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압도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의 표를 만약에 몰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건 불공정 경선이잖아요. 맞습니다. 명단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김포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시민들은 훨씬 더 다른 후보를 지지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저 후보가 되냐는 거지.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온 결과들 보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여러 있고 지금처럼 푸나님 말씀하셨던 전북엔 대로 남원 임실순창에 또 이강래 씨가 또 됐네. 다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개판치더니. 제일 안타까운 건 김빈 후보입니다. 김빈 후보. 이미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노웅래하고 누가 봐도 사실 밀리는 쪽이었었는데 네. 김빈 후보 정말 어디든 자리 좀 잡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근데 김비는 저번에는 아예 출마 자체를 못 해보고 그냥 모두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아. 주저앉혔는데 그러고 나서 유세했었고 이번에는 지역을 했는데 노웅래 붙기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예상이 좀 되고는 있었지만 민영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좀 더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광산을의 민영배. 예, 이게 예상을 뒤엎은 거잖아요. 김포울. 일반의 여론에서 나왔던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었어요. 권리당원을 누군가 명단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정말 작전이라고 할 정도로 밀어주길 만들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이게 이 그렇죠. 지역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그게 승복이 되겠냐고요. 저기 강서 지금 어디야? 그 금태섭. 거기도 지금 그 꼴 날 거야 분명히. 강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웬만하면 승복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여론조사도 웬만큼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압도적 차이가 나는 일반 여론에서 권리당원 명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게 경선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약간 탈법 불법적으로 했다면 다시 재심해야죠. 그거는. 자 일단 알겠고요. 뭐 중요한 것도 우리 내부 분열은 아니니까요. 어쨌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 있다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진이냐 후퇴냐 이런 차원이 분명히 남아 있고요.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 대응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100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상위 클래스의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대응은 얘기한다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음. 문제는 국민들의 걱정하고 있는 내가 직접 해당되는 건 아닌데 그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마스크 공급 문제 하나만큼은 딱 떼어놓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응 자체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 그러니까 지금 감염이 된 것도 아니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불안감에 떨기는 국민들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데는 아직 아쉬워요. 근데 이 전파되는 속도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퍼지게 돼 있는 게 너무 엄청나게 대구 같은 경우가 처음에 741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다음에 514, 512, 520 꾸준하게 나가다가 이 신천지 전수조사 끝나고 나니까 302까지 빠졌습니다. 정말 사흘째 줄어드는 추세로 보이고 있는 거 보면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이렇게 빠르게 한국 사람들 마음 그대로 제대로 정리를 잘하고 있는데 마스크 문제만 없었다면 이건 정말로 훨씬 더 괜찮은 게 될 텐데 지금 불안한 지역들은 또 있어요. 경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 와중에서 민주주의 시스템대로 경선을 치르면서 문제도 있지만 그걸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 이거는 정말 높이 사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마스크 때문에 탄핵하자까지 올라가고 그게 국회 청원으로 나가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역사의 현장에 서 있는지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마스크 갖고 탄핵을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어떤 놈이 지금 이 강퇴당하려고 잘하고 있기는 뭐 개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패너도 자기만의 들어가서 세계에 그거나 갇히면요 일단 첫 번째 박근혜 때 생각 못하고 전 세계적 시각에서 보지를 못하고 지 불만 있는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불만 있는 시각이 대부분 선동당에서 보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리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리 문 대통령 지지자라고 해서 문 대통령 100점 이렇게 말 못하지. 사람이라는 게 100점일 수가 다만 박근혜가 30점이었다면 문 대통령은 90점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30점 지지했던 것들이 90점한테 못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고 없어. 거기다가. 앞뒤가 맞지 앞뒤가. 근데 늘 그렇게 당해왔어요. 저들은 늘 나쁜 짓 해서 30점밖에 안 되는 인간들이 우리가 뭔가 하나 잘못하면 니들도 똑같네. 그러면 30점 수준을 끌어내리는데 우리가 보기엔 그래도 90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차이에 60점 갭이 있다는 걸 아는 국민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 90점만 빼고 투표하자는 니들은 뭐니 도대체 엘리트니 니들이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그 댓글 달고 다니는 AI이거나 뇌가 없는 좀비이거나 아니면 진짜로 소위 말하면 개돼지이거나 난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멀었어. 계급 투표 하려면 아직도 멀었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정말로 세금 많이 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저번에 여론조사 나온 적 있지. 민주당 지지하고 있다고. 실제로 졸부들이거나 부동산 투리 세력이거나 재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을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찍어도 실제로 건전한 부자들, 건강한 부자들은 민주당 지지하고 있다고.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보편적 복지를 하려고 하면 그게 세금 퍼주기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송수영 왜 소리 안 질러? 그게 세금을 퍼주는 거야. 이거 해야지. 자 진짜 듣고 싶긴 하다. 샤우팅. 아 목소리를 좀 아끼겠습니다. 아이, 이 사람들아 세금은 그럴 때 퍼주려고 걷는 거야. 예. 알아? 이러고 얘기했는데. 자, 송수영이. 끝냅시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건데. 끝내요, 안 끝내요. 돼. 어. 에이 슬프다. 자 여러분들 그 덕분에 성동일 방송 시간에 25만을 돌파했고요. 와! 아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파. I'm still hungry.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좋다. 너무 좋다. 저는 있잖아요. 돈이 있어서 야. 방송실을 만든 게 아니라니까. 이건 어차피 그치. 월세인데 25만 뭐냐면 명. 와. 근데 정말 멋지다. 이게 방송실의 비주얼 때문에 음. 추천을 못 한다고 그래서 내가 사실상 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방송실에 옮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구독자는 안 늘지. 내가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제 목표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그 성실성과 진정성으로 난 19명 어떤 했었어요. 경우에는 컨텐츠가 허접할 수는 있지만 진짜 날이면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준비하거든요. 그렇죠.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해도 그거는 나는 중간에. 진짜 보장한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밑바닥에 흐르는 일반 보통 국민들의 민심을 전하는 방송이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날은 가끔 생각해 보면 두 분은 평론가지만 나머지 대개 출연자들은 일반인들이 평론가 형태로 활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단련돼 가지고. 그게 새날이 또 힘이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특정 어떤 시점이 되면 새날을
공익적으로 기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새날도 플랫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시민들이 사람 많더라. 유튜브든 뭐든 그 이 틀 안에서 누구든지 우리가 어떤 평론가를 양산해내고 투사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선동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정권을 뺏겼을 때는 또 지하로 들어가서 열심히 싸우는 그 전통 남아있는 아니야, 이 우리 아무리 비극을 해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세상에 만약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 정의당이 저러고 있으면 저렇게 될 다는 보장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다들 버럭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기 무슨 시민들 방송국 만들자고 뭐 어떤 그 방송국 운동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유튜브면 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처럼 막 무슨 출자금 만들어 가지고 얼마씩 내고 그걸로 몇십억 모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광고만 많이 봐주시고 당연하지. 구독만 많이 해주셔도 그 역할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광고 나오는 거 사서 음. 맛있는 거 먹고 어. 몸에 좋은 거 먹고 즐기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76,980 저는 특별히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진보의 보도 채널 만들자 이런 운동하지 않으셔도요 유튜브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결집만 되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튀고 싶거나 무슨 스타를 만들고 싶거나 내가 스타가 되거나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그런 욕심은 없고요. 그냥 밑바닥에 밑밥 깔아놓고 항상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모이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25만 기쁘다. 정말 이렇게 많이 해서 진짜 힘들게 왔다. 방송 중에 이렇게 돼 있고 오늘 뒤에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크 알몬드의 앨범 뒤에 커버가 이런 느낌인데 거기서 딱 아더 피플스 룸이라고 누구 잠깐만, 다른 완전 사람의 닫아봐. 방 완전 이렇게 돼 닫아봐. 있는데 형님 완전 닫아봐 이쪽에. 여러분들 느낌이 다.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까 했는데 오늘 들었는데 아늑한 느낌이 들고 훨씬 더 진짜 세련된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은데요. 스튜디오 임대 좀 하시죠, 회장님? 예, 뭐 특정 시점이 되면은 네, 방송 시간이 비었을 때 무조건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